최근 월드와이드 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보잉사로부터 최신 버전의 아파치 헬리콥터 72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새로운 장비들은 남북한 휴전선의 38선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치의 용도는 매우 분명하다. 일단 충돌이 발생하면 단시간 내에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위험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 아파치 시리즈는 항상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고위험 무기로 세계의 헬리콥터 중에서도 최강으로 손꼽힌다. 이 헬기는 미 육군이 완성하지 못한 공중 화력 지원 체계를 대체하기 위한 산물로서 대전차 무기를 장착한 대전차 전문 무장 헬기로 정의할 수 있다. 아파치는 탄생과 동시에 바로 미국의 각종 군사 활동의 리더가 되었고, 더군다나 걸프전에서는 헬파이어 미사일로 일전하여 명성을 떨쳤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의 새로운 무기 조달 계획에는 무려 72대의 무장 헬리콥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AH-1S 코브라 헬기를 1-1로 대체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모델 선정에 있어서 한국 육군은 AH-64의 아파치 쌍발 엔진 공격 헬기의 최신 버전인 V6를 고려 중이다. V6는 최신 통신, 항법, 센서 및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개방형 시스템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보다 개선된 현대식 표적 탐지 및 조준 시스템을 갖췄으며 취약한 전천으로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은 현재 2개의 아파치 헬기 대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한국은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치 36대를 도입했다. 그 전에 한국은 북한의 대규모 전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AH-1S 코브라 공격 헬기를 배치하고 있었다. 서울이 38선에서 얼마 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항공대 전차 작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AH-1S는 1970에서 1980년대 수준의 무장 헬기로 화력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특히 고대전차 미사일을 8발만 탑재 가능하다. 이 미사일은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해 비행 속도가 제한되고 사거리가 3km에 불과해 AH-64에 장착된 반응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헬파이어보다 훨씬 못하다. 또한 AH-64는 쌍발 엔진을 탑재해 더 큰 이륙 중량을 가지며 전투 효과는 AH-1S보다 훨씬 뛰어나다. 따라서 한국군은 아파치를 대량 구매하고 코브라를 완전히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그러나 한국은 고유한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 때문에 더 강한 군대를 원한다. 게다가 북한의 거대한 미사일과 장거리 포병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도 문제다. 장비의 질적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서울은 북한과 가깝고 수만 대에 달하는 기갑 전력은 한국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에게 있어 가장 좋은 대책은 무장 헬기를 더 배치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군전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충분한 방공 능력도 없으며 한반도는 산악지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장 헬기가 활약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아파치 함대는 16기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기갑부대의 천적과도 같다. 또한 무장 헬기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탱크 함대를 구매하는 것보다 전장에서 효율이 좋다.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2013년 초 한국은 미국에서 무장 헬기를 대량 구매했고 미국도 한국에 상당한 혜택을 주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강력한 헬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 경향은 명백히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분쟁은 줄곧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였고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한국의 아파치 구매 계약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를 좌시할 리 만무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방면으로 사소한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재작년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 군사협정에 서명하면서 어느 쪽도 서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이는 분명한 군사적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 매체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훈련은 양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 최근 북한 고위층은 또다시 한국의 행동을 엄중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최소한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의 욕망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이다. 댓글 1. 한국이 선제 공격을 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북한이 먼저 공격하면 포탄이 서울을 뒤엎을 것이다. 댓글 2.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포를 쏘냐? 현대는 포병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쉽다. 너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댓글 3. 매일 부활을 퍼붓던 시절은 지나갔다. 현대는 하늘의 비행기로 가득하고 거리에는 온통 컴퓨터뿐이다. 댓글 4. 북한은 감히 한국을 선제 공격할 수 없다. 북한군들은 밥도 배불리 못 먹는다. 이라크군이 미국과 싸워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댓글 5. 북한은 이제 정말 끝났어. 댓글 6. 아파치는 정말 일대 전설이야. 20년 동안 적수가 없었어. 댓글 7. 이 기종은 진짜 강하다. 댓글 8. 전쟁에서 가장 규탄받는 일은 민간인을 겨냥한 폭격이다. 만약 북한이 민간인을 폭격한다면 유엔이 나서지 않더라도 미국이 공정한 절차로 군대를 개입시킬 수 있다. 그때는 중국도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이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맞설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망할 것인가? 댓글 9. 아파치는 헬기의 제왕이다. 댓글 10. 북한은 작으나 야심은 크다. 댓글 11. 동맹국의 신분은 좋은 것이다. 많은 돈을 들여 쓰레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첨단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 댓글 12. 미국은 아파치로 떼돈을 벌고 있다. 댓글 13. 아시아 몬스터하우스의 이론은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댓글 14. 그래도 북한의 포병은 가까운 거리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야. 댓글 15. 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일제히 화포를 쏘지 않았는데? 댓글 16. 북한의 화포는 오래전에 다 녹슬었고 한 번에 꺼내 쓰려면 이미 적들에게 노출된 뒤야. 댓글 17. 위성은 매일 너를 쳐다보고 있어. 대규모로 군사 배치를 했다간 바로 발각된다. 댓글 18. 포병의 시대는 지났어. 지금은 미사일의 시대다. 댓글 19. 한국 방지들은 항상 우주에서 최강이다. 심지어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어떻게 맞았는지도 잊어버렸다. 북한의 일부 포병은 준비 시간이 거의 필요 없고 이것이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댓글 20. 북한의 장사정포들은 벙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발사할 수 있고 명령에서 사격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한국이 그리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포들을 파괴할 수 있겠어? 댓글 21. 칼을 쥐고서 총을 든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댓글 22.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포를 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니? 미국이 이라크에게 포를 쏠 기회를 주겠냐는 말이야. 댓글 23. 북한이 서울을 포격하는 건 실제로 별 효과가 없다. 포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댓글 24.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냐? 아파치로 중국 어선을 공격할까? 댓글 25. 16억 달러에 36대는 정말 너무 저렴하다. 댓글 26. 미국도 수만 문의 포를 감당할 돈을 없다. 북한이 미국보다 부자였던 건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북한만이 수만 문의 포를 유지할 수 있다. 뒷돈. 댓글 27. 리비아의 카다피군은 다양한 유형의 포 5만 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토 다국 적군의 장거리 공습에 맞닥뜨렸을 때 90개미만도 못했다. 댓글 28. 한국은 전 국민의 군인이고 아시아에서 최고 전력을 가지고 있다. 댓글 29. 남한이 북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최근